누군가 매년 내 이름으로 편지를 붙이고 있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 편지가 항상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또 왔네요. 발신인 없는 편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봉투는 해마다 같았습니다. 흰색, 네모 반듯한 모양, 그리고 내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을지 알 것만 같았으니까요. 버스는 멈췄지만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차고지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버스. 파란색 페인트는 벗겨지고 번호판은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이곳에 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손은 운전대를 찾습니다. 습관이 된 하루, 마음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탓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손이 기억합니다. 새벽 5시의 차가운 공기,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동전이 요금함에 떨어지는 소리. 기사님, 시장까지요. 학교 앞에 세워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목소리들이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30년을 달린 이 길 위에서 나는 수천 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놓쳤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쌓이고 좌석엔 오래된 빛이 내려앉습니다. 나는 그 빛을 손으로 닦습니다. 마치 내 지난 시간을 닦는 것처럼요. 천을 꺼내 하나하나 좌석을 닦아냅니다. 1번 좌석 학생들이 좋아하던 자리, 5번 좌석 할머니들이 앉던 자리, 12번 좌석 창가 맨 뒷자리, 그 아이가 앉았던 곳. 손을 멈춥니다. 그 자리만은 아직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문을 열고 닫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태웠다고 혼잣말을 하며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냅니다. 요금함은 이미 녹슬어 열리지 않지만 동전을 떨어뜨리는 소리만은 들립니다. 땅그랑. 그 소리가 나를 다시 기사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빈 버스에 대고 말합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나는 말합니다. 버스는 멈췄지만 내 마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호 씨, 아직도 차고에 가세요? 이젠 쉬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새 버스가 다니잖아요. 잊으세요. 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습니까? 내가 멈춘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시간도 함께 멈췄는데 밤이면 생각합니다. 그날 만약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만약 문을 닫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버스는 이미 멈췄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곳에 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낡은 버스 앞에 섭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 그날을 운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태운 채로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길 위에서 해가 집니다. 차고지에 어둠이 내립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립니다. 문을 닫으며 말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버스는 대답하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멈춘 우리는 함께 움직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찼습니다. 아침부터 기상청 경보가 울렸습니다. 태풍 링링 북상 중. 오후부터 강풍. 라디오에서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배차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오후 운행 취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오전 노선은 운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버스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아이들 학교에서 데려와야 해요. 마트에 들러야 하는데 모두가 급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는 마음들. 나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오후 2시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 3시 차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는 전면 중단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차? 섬을 떠나는 마지막 버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전봇대를 흔들었고 간판들이 덜컹거렸습니다. 휴게실에 다른 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야겠어. 배도 끊긴데 섬 안에 갇히는 거야. 정호 씨는 마지막 차 몰고 들어와요? 네, 3시 출발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0분.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하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3시 정각.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피신한 뒤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려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젖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헐떡이며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학교까지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학교? 지금? 네.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신대요. 나는 아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뒷자리로 갔습니다. 12번 좌석, 창가 맨 뒤.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안가 주민 대피. 오후 3시부터 전 노선. 그리고 갑자기 전 노선 운행 중단. 즉시 복귀. 반복합니다. 즉시 복귀하십시오. 손이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흐려진 창문 너머로 흐릿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래 남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사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줄 것인가? 학교까지는 20분 더 걸렸습니다. 그 20분이면 태풍이 상륙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버스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하다. 여기서 내리는 게 좋겠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요? 응. 위험해. 지금 당장 대피소로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는데요. 연락해봐. 엄마도 내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실 거야.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내 앞에 섰습니다. 알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아이가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정류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정류장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만 쏟아졌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돌렸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산사태주의보, 침수 지역 발생, 실종자 수색 중. 그날 밤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실종자 3명. 나는 TV를 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내가 내려준 아이일까?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제 버스에 아이가 탔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차 기록도 없었습니다. CCTV도 태풍에 망가졌습니다.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가방, 빨간 손, 창밖을 보던 눈. 그날 문이 닫힐 때 내 안의 등 하나도 같이 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스를 몰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섬에 새 도로가 놓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카페가 생기고 민박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재운행식.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나는 신문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 버스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깨끗한 유리창. 내가 몰던 버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운행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내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상인들은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군중 뒤에 서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5년 만에 우리 섬에 버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번 노선은 관광객 여러분을 위한 순환 코스로 운영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섬을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새 버스만 봤습니다. 햇살을 반사하며 서 있는 그 깨끗한 버스를. 내가 몰던 버스는 차고지 구석에서 녹슬고 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돌아서려던 순간 새 버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기사가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아나?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버스 키였습니다. 이 키, 어머니가 전해달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쇠는 누렇게 변했고 그 위엔 손자국처럼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기사님 버스 열쇠요. 당신 어머니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어쩐지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누군가를 닮음은 피보다 먼저 다가오더군요. 혹시?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기사님 버스를 탔다고 하셨습니다. 태풍이 오던 날이었대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날 살아계셨다는. 네. 청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정류장에서 대피소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산동네 아주머니가 데려가 주셨대요. 그분 집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사했다는 건가? 네. 기사님이 안전한 곳에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청년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나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려준 그곳에서 홀로 태풍을 맞았다고.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병으로. 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기사님께.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가 너무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읽으셔도 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글씨.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기사님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태풍이 오던 날 기사님 버스를 탔던 아이입니다. 그날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고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안전한 곳에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학교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지. 엄마가 기다리는데. 하지만 정류장에서 산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애야, 어디 가니? 위험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날 밤 아주머니 집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 떠내려가는 소리. 그때 알았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살리셨다는 걸. 만약 학교까지 갔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학교에 갔었는데 내가 없더라. 어디 간 줄 알고. 저는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안전한 곳에 내려주셨어요. 그날부터 엄마와 저는 기사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했지만 그날 운행한 기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년 그 정류장에 갔습니다. 혹시 기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기사가 되었습니다. 기사님처럼 누군가를 안전하게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기사님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되거든 정호 기사님을 꼭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기사님,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아들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기사님은 그날 문을 닫으셨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준 덕분입니다. 당신이 안전한 선택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늦어서 그날의 아이 수진 올림.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버스를 타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네, 아저씨 버스에만 타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버스는 무섭다고. 그래서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나를 기다렸던 겁니다.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기를, 그 버스에 다시 태워주기를. 그런데 나는 그 버스를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당신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네.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당신 이름만 적어서 보냈대요.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였구나. 매년 돌아오는 편지, 발신이 넘는 봉투, 그게 수진이었습니다. 편지마다 같은 내용을 쓰셨대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기사님은 나를 구해주셨는데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을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문을 닫던 내 손이 아직 아이를 태운 채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 책임을, 그 아픔을.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시간도 내 시간도. 그런데 누군가는 끝까지 잡고 있었네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후회가 아니라 안도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사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야. 태풍이 오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순 없었겠지.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 나는 그걸 알아. 그분이 그걸 모르실까봐 걱정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짊어진 죄책감을, 내가 멈춰버린 시간을,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 했습니다. 제가 버스 기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청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버스를 몰면 그분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안전하게 모시는 일을 말이야. 어머니는 제게 이 열쇠와 편지를 주시며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청년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호 기사님을 찾거든 꼭 이렇게 말씀드려라.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도 덧붙이셨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지. 쉬라고 하면 안 돼. 기사님은 쉬시면 안 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사님 버스를 타고 싶다고 전해드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 바퀴만 태워주시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버스는 이미 낡았네. 괜찮습니다. 시동도 잘 안 걸려. 괜찮습니다. 페인트도 벗겨지고 괜찮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버스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버스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 정말 기사가 됐구나. 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기사님 덕분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고지 열쇠? 그럼 가볼까?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의 어머니가 평생 기다렸다고 했으니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시내를 지나 골목길을 지나 차고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열린 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낡은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청년이 버스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버스네요. 그래. 내 어머니가 탔던 버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버스. 청년은 문을 만졌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청년이 나를 봤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평생 이 버스를 기다렸다는데 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기억했습니다. 운전대의 감촉을, 페달의 위치를, 시동을 거는 순서를. 청년이 물었습니다. 시동 걸릴까요? 한번 해보자.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끽. 엔진이 신음했습니다. 다시 한번. 끽끽. 여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너무 오래돼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정비를 배웠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해봐. 청년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네요. 연결선도 부식되고. 그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네 정비도 하나?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기사는 자기 버스를 알아야 한다고. 30분쯤 지났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나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끽. 끄르륵. 우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됐다.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차고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았지만 힘찬 소리. 5년 만에 돌아온 소리. 청년이 올라탔습니다. 12번 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예요. 나는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꼭 그날의 수진이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고지를 나와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섬을 한 바퀴 돌아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을 풍경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나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를 끼고.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를 미끄러지고 새 한 마리가 하늘을 스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기사님 버스예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나는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타고 싶어 하셨던 버스예요. 백미러로 청년을 봤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왜요? 내 어머니가 살아줘서, 내가 태어나줘서, 너희가 나를 찾아와줘서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언덕을 넘고, 마을을 지나고, 항구를 돌아왔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나는 운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0년간 이 길을 달린 이야기, 수많은 사람을 태운 이야기,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나는 평생 후회했네. 내 어머니를 내려준 것을. 어머니는 평생 감사했어요. 자신을 내려준 것을. 그랬구나. 네. 같은 순간을 두 사람이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버스는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청년이 내렸습니다. 나도 내렸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머니도 함께 탔을까요? 그럼, 분명히. 그럼 어머니 행복하셨겠네요. 그래, 아주 행복하셨을 거야. 청년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정말 낡았으니 제가 맡아도 될까요? 뭐, 제가 이 버스를 정비해서 가끔 운행하고 싶어요. 관광버스처럼은 아니고 옛날 노선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청년을 봤습니다. 자네가? 네. 어머니가 타셨던 버스를 제가 몰고 싶어요. 기사님처럼 누군가를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게. 정말요? 응. 이 버스도 그걸 원할 거야. 다시 달리는 것을. 청년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와, 이게 기사님이 보셨던 풍경이구나.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꼭 기사처럼. 나는 문 밖에서 그를 봤습니다. 청년이 아니라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 버스를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기사님, 청년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같이 점검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기다리마. 그럼 이따 봬요. 청년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버스 앞에 섰습니다.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잘했지? 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멈춰있던 바퀴가 돌았습니다. 오늘 내 등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5년 동안 꺼져 있던 등,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던 어둠. 오늘 그 어둠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태운 한 사람이 또 다른 수천 명을 태울 것입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어봤습니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들리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를 만나서 고마웠어. 내가 살아줘서 고마웠어.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웠어.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내 아들이 잘할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늦게 도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착하긴 하더군요. 5년이 걸렸지만 수진이의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30년을 달렸지만 내 마음도 오늘 도착했습니다. 마음도 기계처럼 다시 켜집니다.
다음 주가 왔습니다. 청년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공구를 가득 들고, 기사님, 시작할까요? 그래. 우리는 함께 버스를 고쳤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파란색이 선명해졌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좌석이 깨끗해졌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운전 해볼까요? 그래. 우리는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청년은 운전석에. 출발합니다.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마치 새 것처럼. 우리는 섬을 돌았습니다. 정류장마다 섰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봤습니다. 저게 옛날 버스 아냐? 다시 다니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운행하려고요. 주말마다. 그래, 잘 부탁하네. 기사님도 가끔 같이 타주세요. 그럴까? 네. 저 혼자 몰기엔 부담스러워요. 기사님이 옆에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가끔 같이 타마.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바다를 끼고 하늘 아래.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 버스를 탔습니다. 청년과 함께, 승객들과 함께. 어떤 날은 내가 운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청년이 운전했습니다. 버스는 다시 섬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버스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군가 계속 이어받았다는 것을. 수진이에서 청년에게, 나에서 청년에게. 바퀴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우리는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이 모든 게요. 기사님이 없었으면 어머니도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지. 그래도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이거 버스에 걸어도 될까요? 액자 속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해에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걸어라. 청년은 운전석 위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저희가 모시고 다닐게요. 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기사님. 덕분에 잘 살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럼 약속이잖아. 좋아요. 청년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나는 혼자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멈춰둔 마음 다시 움직인 적 있나요? 별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당신처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돌아온 편지들. 하나씩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5년 동안 10통의 편지. 수진이가 보낸 마음. 나는 그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소중하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늦게 답장을 쓰는구나. 미안하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내 아들 덕분에. 너도 잘 지내고 있지? 그곳에서 보고 싶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살아줘서, 내가 기억해줘서, 내가 용서해줘서 나는 이제 괜찮단다. 내 덕분에. 편히 쉬어. 우리가 이어갈게. 내 아들과 내가. 정우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편지는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진이의 마음에